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오늘 하는 차크라라고 하는 걸 통해서 키워드 원어는 차크라입니다. 차크라를 통해서 이 깨달음의 역사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선생님께서 헛것을 보는 거다. 이 헛것이라는 말이 뉘앙스가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진짜 헛것인가? 어떤 것이 헛것인가? 근데 우리는 최소한 이제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TV 보면 팩트 체크 그러잖아요. 팩트라고 하는 것이 진짜고, 최소한 이건 진짜고, 팩트는 나머지는 헛것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지금 물질주의 과학이나 물질주의 세상에서 내리는 결론이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쪽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 피지컬한 월드가 뭐냐? 피지컬 월드가 뭐냐? 육체와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영원하고, 이것은 참되고, 이것은 근원적이고, 정신이라든지 영이라든지 하는 건 다 환상이다. 이건 파생된 거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다. 이게 다 전부 인간이 만든 거다. 주로 요즘 서양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 사고 방식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영적 전통은 이걸 반대로 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결론을 냈는데, 제가 핵심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하고 들어가면은, 육체는 지금 실선으로 제가 그려놨어요. 제가 어제 빨리 그리다가 이것도 실선으로 그렸다가 아침 싹 지우고 다시 점선으로 바꿔놨는데 이해할 수 있게요. 우리는 이 육체는 분리되어 있잖아요. 실선이니까. 나하고 우리 김 선생님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별개의 존재고 다른 사람이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의 그 인식이란 말이죠. 근데 육체는 이렇게 세상과 분리시켜요. 육체를 중심으로 나를 규정하고 나를 동일시하는 그것을 우리가 에고라고 해요. 영어로 에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에고적 사고는 육체를 나라고 동일시하는 사고를 에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고를 깨트리는 것이, 왜 에고를 깨트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까 깨달은 역사에서 알고 보니까 에고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가 아니더라. 가짜 나를 다 이렇게 빼고 마이너스적 접근을 우리가 인도에서는 부정변직법이라고 합니다. 부정변직법. 변직을 하는데 아닌 걸 전부 빼는 거예요. 아닌 걸 전부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빼고 나가서 뭐가 남죠? 진아가 남는 거예요. 참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참나는 우주 전체고, 절대고, 신이고, 신성이고, 그 다음에 브라흐만이다. 창조주다. 이 창조주는 기독교에서 나온 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인도에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사상입니다. 아마 우주 전체 우리 인류의식에서 가장 근원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창조주입니다. 근데 이제 불교가 나오면서 그 진화가 있는가? 이 접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불교의 무아사상은 그 힌두어로 뭐라고 합니까? 힌두어로 뭐라고 해요? 아나트만이라고 해요. 아트만. 네, 반대가 아니에요. 안. 이게 무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도 사실은 참나를 찾기 위해서 전부 부정 변직과 마너스를 싹 해내고 보니까 참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육체적인 존재가 아닌, 또 그 육체적인 존재와 함께하는 육체적인 마음이 싹 아닌 정말 어떤 근원적인 것이 있더라 해가지고 참나를 찾았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냐라고 접근했죠. 불교의 이제 소위 그 무화설인 거예요. 이게 이제 붓다 깨달았던 경지인데, 그래서 불교는 종교로 말하면 힌두교와 대립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도의 본체는 무예요. 그리고 도의 그 쓰임은 영으로, 그 쓰임은 우리가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적인 거예요. 유의법은 도의 쓰임을 말하고, 무의법은 무의법으로 들어가면 도의 본체는 무라고 하는 거예요. 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너라고 생각했던 거, 언제 생로병사가 있어서 한 몇 살 정도 사면 죽고, 그리고는 나의 이렇게 육체적인 모습이라든지 나의 육체적인 것과 연관된 환경이라든지, 또 내가 몇 살 정도 산다는 시간에 관련된 거,
모험, 시간, 환경을 조 디스펜자가 에고의 그 3대 요소를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모험, 시간, 환경을 동일시해가지고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근원적으로 들어가는 게 없다. 그래서 도교 수도무, 소위 그래서 도교는 이제 무욕, 무위, 무명, 무지, 무자 돌림, 무자 계열, 저는 무계열이라고 합니다. 무계열의 진리적 접근 방식. 그런데 그 무계열의 진리적 접근 방식이 그것이 참되다. 그러니까 공해 아무것도 없어. 공한데 공하다는 건 어떻게 알았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거든요. 그거 아는 자가 있는 거 아니야?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하늘을 나타내는 것을 만약에 구름이 없다면 하늘이 보일까? 근데 구름이 있으니까 하늘이 보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빈 공간에 이렇게 거기에 이런 어떤 형체가 있으면 형체를 보이기 위한 배경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공기처럼 보이던 텅 빈 공간에 이걸 드러나게 해주는 것. 이게 있잖아요. 이것이 있어서 그게 있다. 그래서 그걸 무라고 우리가 굳이 개념화한다면, 개념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그렇게 한다면 유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 무가 비춰서, 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서 드러나는 형상이라든지 형체라든지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라고 한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쪽으로 표현합니다. 이쪽에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소위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 차크라 학설이라든지 차크라 전통을, 저도 신비주의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좀 합리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헛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헛것이라고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는 또 믿고 싶은데 나는 좀 더 합리적으로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차크라 전통이나 쿤달린이나 딴트라 전통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인도 전통이 두 가지 전통이 있으니까 요가하고 딴트라 전통인데, 이 두 가지 전통에서 인도 사상의 특징으로 나타났던 차크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몸하고 마음하고 영을 연결한단 말이냐.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이게 잘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가 하기도 하고 좀 피했어요. 사실은. 인정하자. 인정하는데 다 인정하면 좋다. 내가 부정할 능력이 없다. 근데 좋다. 굳이 근데 저걸 꼭 설명해야 돼?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이빠사나 명상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했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라고 하는 언어 속에서만 육체가 있는 겁니다. 그 감각적 인식 속에서만 육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육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피지컬하게 있는데, 이 육체와 육체가 깃든 마음이라고 하는, 육체가 깃든 건 아닌데 뇌를 사용해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마음이 있는데 또 마음도 진짜가 아니라더라. 마음이 텅 빈 경지의 그 배경에 있는 것이, 마음은 뭔가 채울 수 있고 비울 수 있어요. 마음은 온갖 생각과 온갖 감정으로 다 채울 수가 있는데, 마음이 텅 비었을 때, 그때도 이 존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전통에 따라서 쓰는 용어는 달라요. 개념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즘은 보편적인 용어로 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즘 이제 좀 일반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몸과 마음과 영. 근데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마음을 설명한 겁니다. 인도에서는 마음은 다 같잖아, 이렇게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거 믿지 말아라. 마음은 환상이다. 계속해요. 그 말도 맞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환상이 아니고 기독교적 계통이나 이쪽 서구적 전통에서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중시예요.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뇌를 통해서 사용하는 뇌라고 하는 그 인간의 컴퓨터 같은 것을, 이런 물질적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중요한 창조의 진료다. 그래서 창조를 위한 초진료, 다스칼로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초진료라는 마음은.
근데 이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을 부정하고 나서 네가 그럼 그 마음을 부정하는 마음은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다 우리가 마음으로 지금 뭐 이해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몸, 마음, 영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로 꿰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의 존재라고 하는 이 개별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그 동일시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과 나가 사라지면서 아니면 내가 사라지지 않고 현재 뭐 있다고 합시다. 있다고 하는데 이 안에 이미 이 몸, 마음, 영이 다 있는 우리의 근원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연결하는 하나의 고리가 뭐냐? 이게 차크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그 하나로 이렇게 차크라를 다시 조금 추상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신성한 원반이다. 디스크. 디스크가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는 이제 몸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몸 안에 7개를 주 차크라고 이런 데도 차크라가 있어요. 부 차크라. 이런 데도 차크라가 있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그거 다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안수할 때 이 차크라를 하잖아요. 실제로 여기에서 기공을 하는 사람은 기를 쓰기도 하고요. 그것이 차크라는 거예요. 지금. 기의 출입처. 네, 혈 같은 거죠. 혈 같은 건데 그 조금 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주 차크라. 이게 원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육체 속에 있어요. 육체의 어느 지점을 지정해 있어요. 근데 차크라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것과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규정하고 나면 그 안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차크라. 하나의 그 센터만 그가 있다. 에너지 센터. 에너지 중추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거는 센터라는 말이야. 센터가 있고 이게 충분히 그 필드가 있잖아요. 에너지 필드는 여기에 확장돼서 무한할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이 연결되는 지점이다. 여기도 미간 차크라 제3의 눈이라고 하는 이 차크라도 역시 여기를 말하죠. 근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가서 송바선 정도 뒤쪽에 척추를 일자로 이렇게 내렸을 때 겉으로 드러나면은 양미간 사이인데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지점을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7차크라, 6차크라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인도에서 말하는 언어를 내가 그대로 제가 썼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바꿔서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왕관 차크라, 제3의 눈, 미간 차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원래 쓰는 말을 씁시다. 태권도도 세계화 돼가지고 다 우리말 쓰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언덕을 끼쳐준 그 인도의 말을 우리가 좀 이 정도 사용해 주는 것은 좀 도리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자, 따라서 해볼까요? 사스라라 차크라. 아자나 차크라. 네, 여기 목 차크라가 비슈디 차크라. 네. 그 다음에 여기 가슴 심장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차크라가 아나하타 차크라. 그 다음에 여기는 배꼽 차크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배꼽 약간 위쪽에 상복부. 물론 위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중. 예, 여기가 우리가 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체하고 더불어 갈 때는 주로 여기가 주로 체. 근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쪽이 마니투르 차크라. 이걸 태양신경총 이렇게 말하는데. 그다음 여기는 우리가 하단전이라고 말하는 도가에서. 여기 스와디스타나 차크라고 단전 차크라. 제일 밑에가 뿌리 차크라인데 이거를 미골 차크라 이렇게 말도 하고 무라다라 차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몇 가지로 이렇게 차크라를 설명하면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거는 조 디스펜자의 과학자니까 과학자가 소위 양자역학 그 다음에 그 뇌과학 그 다음에 그 후생유전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후생유전학에 관련돼서 이제 육체 내에서 생리학적으로 이런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양자역학이 후생유전학으로 이렇게 생리학으로 바뀌어졌다. 뭐 생각하면 맞는 것이 후생유전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생득적인 거예요. 이제
내가 습관을 바꾸면 유전자가 고쳐져, 바꿔져. 옛날 우리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후성 유전학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이 유전자의 세포로 바꿔버려. 그 기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내에 DNA가 바꿔져 버려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후천적으로 생득했던 것들이,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는 유전자니까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후성 유전학인 거예요. 저는 이 후성 유전학을 읽고 충격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실은 알고 보면 한 50년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50년 전에 과학 배웠던 게 나는 현대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의 지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뭐 조업책들이 왜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현대 지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때 자기가 뭘 전공했다고, 생물학을 전공했다고 해봐야 그 이후로 공부를 계속 안 했으면 이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 차크라라고 할 때 차크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차크라는 정의를 하면은 차크는 에너지 중추. 에너지 중추입니다. 근데 자, 이제 우리가 에너지 중추라고 해놓고 제가 에너지로만 써놓으니까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모든 에너지는 정보를 담습니다. 주파수가 있다. 그렇죠? 모든 에너지는 주파수가 있다. 필드를 형성하고 있어요, 에너지는. 에너지는 그냥 질량이니까. 필드를 형성해야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있고, 거기에 그 소위 진동하는 주파수가 어떤 수준으로 있는가 하는 것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수준으로 하면 의식이다. 근원적으로 보면 모든 에너지는 의식이다. 그래서 요즘 이제 에너지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 consciousness energy field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예전에 한때는 에너지를 물질적인 에너지로 봤어요. 그 아인슈타인까지만 해도 물질적인 에너지로 본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양자역학이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이거를 의식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관찰자의 의식과 관찰 대상의 의식이 같이 작용해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그 아주 과학에서는 믿기도 힘들고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언어를 바꾸면 의식 에너지 이게 더 맞다. 근원적으로. 그러면 신은 뭐냐? 순수의식이다. 우리가 신이라고 말할 때 순수의식이다. 좀 이제 다 접근이 되죠. 그러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뭐 물질과 의식과 그 매개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토가에서도 에너지 이 기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기를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 정과 기와 신 그럴 때 정과 신을 매개하는 하나의 어떤 그 매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걸 넘어서는 또 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적인 용어로 아니면 인도적 전통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도가에서 그 이야기했던 거죠. 도가도 그것을 굉장히 실천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걸 이론화시켜서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놀라운 전통들이 인류 역사에 있었던 겁니다. 자, 에너지 중추인데, 자, 에너지 중추만을 우리가 차크라라고 하지 않아요. 차크라는 원래 에너지 중추, 의식 에너지 중추라고 합니다. 중추는 센터니까요. 중심을 말하는 중심. 중추라고 해도 센터, 중심이라고 바꿔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더 번역이 잘 될 수 있는데, 요즘 에너지 중추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썼는데, 의식 에너지 중추가 차크라다. 차크라는 높은 쪽에 있는 차크라이 더 높습니다. 7번 차크라, 이게 8번 차크라인데 1번 차크라. 어느 쪽이 더 그 의식 에너지 물질 막 이렇게 개념으로 나눠서 생각합시다. 다 같은 에너지인데요. 의식 에너지인데 어느 쪽이 더 물질적이고 어느 쪽이 더 의식적일까요? 그렇죠. 이게 땅에 가깝잖아요. 여기는 사실 뇌의 활동 같은 것도 더 멀잖아요. 더 직접적으로 생리적인 것을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더 물질적이에요. 그럴 때의 그럼 왜 물질적이라고 하냐? 주파수가 나와요. 주파수. 아까 모든 에너지 장에는 주파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있는데 주파수가 훨씬 더 빈도가 이렇게 낮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언어가 나눠져 있습니다. 원래 이게 언어가 이렇게 나눠져서 그런 거지 옛날에는 이거 몰랐으니까.
은하라는 게 그걸 반영하잖아요. 이거는 주파수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유한 주파수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 이 차크라 센터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의식에 가깝다. 그 다음에 가장 위로 올라가서 접촉하는 쪽은 이런 쪽은 순수 의식과 순수 의식이다. 통합장이라고 했어요. 신성이다. 신성. 여기 한 40cm 위에는 여기가 신성이 있다는 게 아니고 신성과 접촉점이라고 하는 게 차크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예, 이집트의 전통에서 카 차크라는 게 보인다. 그래서 조 디스펜자는 8개의 차크라에서 이 카 차크라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몸 안에는 없어요. 몸을 벗어나서 이거를 제가 설명하는 언어로는 제일 좋은 말이 비욘드 같아요. 비욘드. 넘어서 있다. 근데 비욘드하고 영어로 오버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오버도 좀 저기 있잖아요. 저기.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하는 게 맞는 거 보세요. 제가 이해할 때 오버되어만 오버 이런 것은 공간에서 저쪽을 이야기할 때 오버라고 하거든요. 비욘드는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걸 넘어버리는 공간을 넘어버리는 걸 비욘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욘드는 여기 위에 이게 비욘드가 아니에요. 공간적인 의미에서 그 위에 있는 거는 오버라고 해요. 비욘드는 뭐냐면 저세상을 말한다. 요즘 저세상 텐션 그러잖아요. 그걸 소위 피안 비욘드. 피안 그러잖아요. 예, 천국에 간다 할 때 피안 아니면 해탈을 그 열반 경지에 간다 할 때 피안. 그렇죠. 피안 세계. 차는 이곳 이 차니까 이곳 피안은 저 피인데 그렇게 말하면 얘가 더 잘 안 가는데 비욘드로 말하면 설명이 딱 돼버린다. 제가 그래서 이제 비욘드를 끌고 들어온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의식이 더 고대 순수한 의식으로 된다. 원형적 의식으로 된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도 의식과 에너지가 여기에 가면은 순수 의식, 순수 에너지, 순수 자각 상태입니다. 이때 자각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의식의 고도한 상태에서는 스스로 깨달아 있어. 어웨어니스에 알아차리고 있어. 다. 대상이 아니라 지가 주체. 그리고 온전하게 알아차려. 그냥 그 자체가 거울이요. 이런 걸 우리가 순수의식, 순수 자각의 상태라고 그러는데 신성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다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좀 명료하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의 몸과 마음 영인데 우리 개별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개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개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을 뿐이죠. 개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 개체라고 일단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 개체라고 합시다. 이 개체가 있는데 이 개체는 무엇과 연결이 되는데 우주적 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연결이 매체가 뭐다? 매개체가 통로가 뭐다? 경로가 뭐다? 차크라이고 나디다. 나디는 경락 같은 거예요. 우리 동양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보면 저쪽에서는 나디라고 합니다. 경로죠. 기가 통하는 길. 아까 에너지 장이 통하는 길. 우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가 통하는 길이 뭐죠? 선생님?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 표현된 기가 가장 잘 통하는 척추관. 척수. 그러니까 척수는 뭐예요? 신경이죠? 신경 전달하는 곳이에요, 전부 다. 신경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척추입니다. 물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략적으로 물질로 보여요. 근데 물질은 우리가 세포로 물질을 하는 거잖아요. 세포로 표현되는 거.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분자로 표현하는 쪽도 있는데 더 그 물질학으로 보면 원자까지 표현하죠. 근데 원자를 들여다보는 게 양자역학이잖아요. 양자역학에서는 그 원자 자체가 사실은 나의 의도에 의해서, 의식에 의해서 원자 자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 안에가 텅 비어있는 상태로 돼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근데 원자 안에가 에너지가 가득 찬 게 아니고 우주 전체로
이 파동적으로 존재하다가 내가 의도를 가질 때 전자가 그 원자에 나타나 있는 걸로 이렇게 된 게 지금 양자역학이 되거든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물질과 에너지를 사실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은 더 미식 세계에서 근원적인 존재 상태로 보면 에너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물질이니 뭐 몸이니 마음이니 영이니 이렇게 구분할 때는 그냥 언어적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해왔던 걸 중심으로 우리가 그냥 그걸 없이 또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일단 사용하고 보자. 옛날의 언어를 옛날의 형식을 사용하고 보자.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차크라 그러면은 첫 번째 따라 한번 해봅시다. 에너지 중추. 에너지 두 번째는 여기에 미니 뇌가 있어요. 신경총. 따라서 해봅시다. 신경총. 신경총은 미니 뇌입니다. 세 번째는 분비샘이 있어요. 내분비샘. 호르몬샘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체계가 같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차크라라고 이제 넓게 말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차크라의 개념은 에너지 중추예요. 근데 현대적으로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게 인도 사람들. 그런데 현대적으로 보니까 생물학을 막 보고 이제 뇌과학이나 신경과학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하니까 이게 이 뇌가 우리는 전부 다 지휘하고 한다고 생각했던 게 명령하고. 근데 그런 기능이 있는데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뇌도 벌써 두 군데 차크라로 나눴잖아요. 미니 뇌의 부분, 여기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목 차크라도 사실 뇌하고 직접 공급하려니까. 그 다음에 풍선 있는 이 셈이 있는 이 심장 차크라. 여기에도 뇌가 있어요. 미니 뇌 신경총을 말합니다. 신경이 결합되어 있는 거. 집중적으로 신경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거. 그런데 이것이 상대적인 독립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 뇌라고 합니다. 만약에 독립성이 없다면 완전한 독립성은 없습니다. 전부 하나인데 어떻게 독립성이 있겠어요? 하나의 신경세포가 우리 한 6점 몇 미터, 하나의 신경세포가 6점 몇 미터 된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한 신경세포에 연결된 게 6점 몇 미터였으니까 온 몸을 완전히 하나로 연결된 세포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미니 뇌가 있다. 여기도 뇌가 있고 여기도 뇌가 있다. 되셨어요? 이 차크라 이해에서는 미니 뇌가 신경총이 이거 태양 신경총이라고 하거든요. 그 마니푸라 차크라, 배꼽 차크라 이렇게 말도 하는데 실은 이걸 태양 신경총이라고도 해요. 이 차크라 이름을 아예 태양 신경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크라는 실은 알고 보면 신경총으로 되어 있다. 신경이라는 것이 바로 뇌다. 던전 차크라, 뿌리 차크라 이렇게 해서 각 이 센터별로 미니 뇌가 있다. 재밌는 것은 자 그럼 어떻게 이게 연결이 서로 되는가? 이 에너지 중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와 있지만 실은 몸을 넘어서는 곳까지 있는 에너지 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주 전체까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주 전체로 말합니다. 우주 전체 공간을 넘어서 있어요. 시공간을 넘어서 비욘드 차원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것까지 육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것이 에너지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매개체가 어디냐? 그 구멍이 어디냐? 그 구멍이 차크라거든요. 그런데 우리 육체를 들어오니까 딱 어떻게 되냐? 여기에 신경 관련된 이게 쫙 발달되어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육체, 세포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연관돼서 서로 주고받느냐 정보를 마지막으로 몸으로 표현될 때는 호르몬샘입니다. 분비샘입니다. 그래서 이걸 후성주소라고 해서 이 부분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런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크라라고 그러면 원래 전통적으로는 에너지 중추를 말했다. 에너지 센터를 말했다. 의식 에너지 센터다. 두 번째는 신경총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같이 결합되어 있다. 그 부분에 있어요. 전부 다 그 부분. 그 다음에 호르몬샘, 내분비샘이 있는데 다 전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상대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